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H까치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H까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가 저출산으로 어둡다고 봅니다. 현재 고령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고 100세 시대에 나이 많은 어르신분들도 환갑 7순이 넘어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 세대가 나이가 들고 정년퇴직할 때는 지금보다 더 힘들고 나라에서 주는 국민연금도 바다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돈을 악착같이 모아도 결국 정년퇴직 후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고령층 일자리도 생활 수준도 지금보다 힘들어질 거라고 봐요.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메일 보내봅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거 저도 충분히 예상한 겁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생을 길게 봐야 된다고. 아주 길게 봐야 된다고.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너무나 길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는 지금 젊은 시절보다 나이 든 시절이 훨씬 더 길 수밖에 없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간히 얘기한 겁니다.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이 말씀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니라고 얘기하신 분 있을 건가요? 일단 난 젊은 사람들 수명을 한 90세를 잡습니다. 못해도 90, 100까지도 할 수 있고. 일단 여자분들은 평균 수명이 한 85세 되고요. 남자분도 한 82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잔면 치료를 하지 않는 한, 지병이 있지 않는 한, 사고로 죽지 않는 한은 80세까지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지금 80세라는 것도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지금 나이 드신 분들 80세니까, 우리 지금 젊은 세대분들은 90세는 무조건 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 생각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나이 들더라도, 오래 살더라도 즐겁게 오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즐겁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나이 들고 오래 살더라도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젊어서 즐겁게 살려고 하지 나이 들어서 즐겁게 사는 마음은 없어.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대로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살았으면 플렉스 같은 거 없겠죠. 지금 젊은 사람들은 뒤가 없어요. 40, 50대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도 40, 50대 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답이 없어. 답이 없으니까 그딴 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공무원 된 분들도 그렇게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일을 중간에 안 하고 계속 할 수 있다는 것 뿐이죠. 사실 공무원분들도 나이 들어서는 답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지금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 말고요. 지금 입사하신 분들, 지금 들어가신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들어가시면 제 생각인데 공무원 연금 사실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은 젊은 사람들 뭐 공무원 연금이니 국민연금이니 군인연금이니 연금 자체를 사실 기대 안 하는 게 속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참 웃깁니다. 우리가 연금으로 내는 돈이 상당한데 이 돈을 구경도 못 한다는 게 참 웃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젊을 때 최대한 돈을 벌어서 불로소득을 축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또 늙어. 늙는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세상의 이치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늙습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뭐 화장을 진하게 한다 해도, 나이 들고 노쇠하는 거는 막을 수 없어요. 이거는 모든 생명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노화를 좀 늦출 수 있어도 아예 못 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나라는 평생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웃기게 그런 거예요. 평균 수명은 세계에서 거의 뭐 일본하고 거의 비슷하게 거의 꼭대기에 있는데, 노동시장과 경제시장은 그 나이 때까지 일을 할 수 없게끔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의 어르신들도 안정적인 노후를 사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 안정적인 노후를. 여러분들 길가에 가보면 어르신들 중에 그 파지 주우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고, 노가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이가 70 넘었는데도 노가다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 거 보면 안쓰럽잖아요. 왜냐하면 저분들 이제 쉴 나이도 됐잖아요. 쉬어야 되는데 못 쉬는 거 아니에요. 생계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겁니다. 젊을 때 버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 허투루 쓰지 않고 최대한 많이 버는 것. 벌어서 모으는 것. 근데 이렇게 벌어서 모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냐는 거죠. 사실 결혼하신 분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신 분들은 가정이 충실하다 보니까 벌어들이는 돈의 상당수가 가정을 유지하는 데 돈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로소득을 모으는 것이 좀 힘들죠. 돈이 엄청 많이 벌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직장을 꾸준하게 다녀야 됩니다, 이게. 직장을 계속 꾸준하게 다녀야 돼. 뭐 공무원은 꾸준하게 다닐 수 있겠지만 일반 사기업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을 시 이 직업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의 총량을 대략적으로 예측해 보는 것도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은 정년퇴직 때까지 벌을 수 있는 돈이 한 1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 확실하진 않는데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월급쟁이 생활하면서 평생 이제 누적돼서 벌 수 있는 돈이 그 정도 돈 되는 거예요. 한 15? 한번 볼까? 얼마 정도 되는지. 이게 직렬별로 틀려가지고. 연금 수령액까지 하시면 24억이네요. 24억. 그러니까 이거 연금 합쳤을 경우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연금을 빼면 대략적으로 한 12억에서 15억 되네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거의 비슷하네. 물가 오른다고 치면 한 15억 되겠네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그 정도 받고 나머지 분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을 했을 경우에 받아들일 수 있는 돈 이걸 생각을 해야 돼 항상. 그러면 내가 이 돈을 얼마나 모아야 할 수 있는지를 좀 감이 잡혀요. 물론 이게 일반 직장 다니시면 변수가 있죠. 왜냐하면 고용보장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 있고 마음에 안 들어 그만둘 수 있고 그리고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만둘 수 있고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진지하게. 그냥 뭐 대충 살면 되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대충 살면 노후 제대로 못 잡습니다. 대충 살면. 그리고 중요한 게 건강을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 뭐 뻔한 얘기인데 건강이 반드시 중요해요. 건강이 무조건. 왜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건강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도 건강하지 못하면 일을 못합니다. 건강해야 이제 정년까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분들도 건강이 나빠져서 휴직이 냈다가 복지 못해서 당연퇴직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있는데, 경찰 소방 같은 경우. 왜냐하면 이제 일을 하다가 너무 이제 일하면서 이제 부상 같은 거 당해가지고 치료받다가 그 치료받는 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기한 안에 이제 복직을 해야 되는데 복직을 못하게 되면 예, 당연 퇴직이 됩니다. 건강이 중요해요, 건강이. 근데 젊은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술, 담배 같은 거 많이 하고 야식 같은 거 많이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솔직히 지금 젊은 친구들이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식습관이 많이 변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밥을 제때 챙겨 먹는 사람도 별로 없고 식사다운 식사를 안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라면, 오히려 라면보다 더 안 좋은 거 먹죠. 지금 배달 음식은 절대 내가 봤을 때 건강하고 도움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뭐 좀 콜레스테롤이 많이 나가는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젊은 때는 모릅니다. 근데 나이 먹으면 굉장히 심각해질 가능성이 커요. 거기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결혼 못하게 되고 1인 가구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럼 내 몸을 내가 건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요. 거기 돈이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제도에 기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답답한 게 이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너무 나라한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자기들은 그만큼 해준 것도 없으면서. 우리나라 굉장히 거는 기대 크지 않습니까? 기대치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보면 막 대통령 다 욕하잖아. 왜 욕하겠습니까? 거는 기대치가 너무 커서 그래. 근데 자기들은 그만큼 뭔가 나라에 대해서 정말 보탬이 되었냐, 해주는 게 있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무조건 우리나라 보면 뭐 나라를 지도하는 사람들 뭐 탓은 많이 하지만 정작 본인 탓한 사람 없잖아요. 메타인지를 하려면 본인 탓해야 돼. 우리 모든 인생에서 발생하는 결과는 내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근데 자기가 인생 꼬꾸라진 건 생각도 안 하고 항상 남 탓하잖아. 나라 탓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인구가 많아지면 사실 나라에서 이렇탈 지원 못 받습니다. 나라에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 그래서 내가 살면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위험적인 상황이나 그리고 노후 대비는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근데 이런 거에 대해 기본적인 좀 메타인지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나라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나라에서 돈 주겠지. 지금 그런 사람도 많잖아. 아니 지금 빚진 사람도 나라에서 어떻게 구제해 주겠지. 뭘 구제해 준단 말이야. 아니 나라는 돈이 없어. 돈이 어떻게 구제해줘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노인구가 많아진 게 나라에 긍정적일까요? 절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나라 살림을 꾸려갈 수 있는 젊은 일꾼들이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노인도 많아봐야 뭐 기관 산업에서 일을 시킬 게 뭐가 있나요? 뭐 서비스업이나 간단한 거 시키겠지. 공공근로 같은 거는. 근데 그런 것들은 나라에 뭔가 발전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 미미하잖아요.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나라에서 어떻게 못 도와줍니다. 지금 어르신도 못 도와주는데 지금 어르신들은 우리가 어르신 될 때보다 숫자가 적은 거예요. 우리는 저 분들보다 2배 이상 많아집니다. 젊은 사람은 훨씬 더 줄어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2배 이상 많아져요. 그래서 길 가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천재입니다. 머리 끝하신 분들 천재야. 그렇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나라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건강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젊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수익을 많이 땡겨야 되고 그 수익을 최대한 많이 축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마음먹으시면 생각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무조건 유행을 쫓는다거나 남들 사니까 나도 사야겠다. 그런 행동을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좀 메커니즘을 바꿔야 돼요. 남들 하는 만큼 해야겠다. 남들이 쓰는 만큼 써야지. 남들 사니까 나도 사야겠다. 그 남들 마인드가 이런 노후 대비를 못하게 만들어요. 네. 네. 노후 대비를 못하게 만들고 결국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노인빈곤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이 43%가 되거든요. OECD 최고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감히 예상하는 게 70%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에 남들처럼.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들처럼이나 이유 많아서 돈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 뭐 자동차, 집, 그리고 사치품, 여행도 그렇잖아. 만약 현실을 내정하게 보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길게 보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게 얼마 남지 않고 우리가 부모님한테 뭔가 물려받을 것도 없고 나라에서 이렇다는 지원도 못 받고 물가도 계속 올라간다고 치면 저렇게 내가 남들 뭐 하는 게 있다고 막상 따라하고 그럴까요? 오히려 서민들이 남들처럼 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거든. 서민들 기본 스탯 자체가 남들처럼 항상 얘기하잖아요. 입버릇처럼 나도 남들처럼 여행 가고 싶다. 나도 남들처럼 자동차 몰고 싶다. 나도 남들처럼 저기 아파트 한번 들어가고 살고 싶다. 이런 얘기 늘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서민들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서민들의 상당수가 이 빈곤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나라 지금 노인빈곤 43%? 나중에 가서는 그것보다 더 높아질 거예요. 70%까지 갑니다. 노인이 그만큼 많은데. 그래서 나라에 어떻게 해주겠지, 도와주겠지. 이런 마인드 자체를 일찌감치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공무원 됐다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공무원 돼서 돈 모아야 돼. 난 공무원들도 좀 각성을 해야 돼. 지금 공무원 되신 분들, 지금 이제 곧 퇴직하신 분들 말고요. 이제 갓 공무원 된 분들, 한번 생각해봐. 지금 공무원 정리 늘린다고 하지. 늘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무원 정리 늘리는 이유가 공무원분들을 뭐 안정적으로 일 더 하라고 늘리는 게 아니라 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를 일부러 늦추려고 늘린 겁니다. 이 공직자분들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65세까지 늘린다고 하면 공무원 연금 수령 나이는 70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20대 중반에 공무원 했다고 치면 내가 연금 구경할 수 있는 나이는 45년 뒤에요. 그때까지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대통령만 9번 바뀌고 총선 10번 넘게 하고 지방선 10번 넘게 합니다. 내가 일하는 그 주요 책임자들 구청장님, 시장님 10번 넘게 바뀌어. 그동안 내 연금이 살아남아 있을까요? 때 되면 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 한 2, 3년 상간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게 변해가는데 한 40년 뒤면 연금 받을 수 있는 얘기가 나올까? 지금 공무원 되신 분도 알잖아. 연금 기대 안 하잖아. 지금 공무원 이제 갓 입사하신 분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 공무원 연금 말고 국민연금만 통화시켜달라.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어차피 공무원 연금 우리도 구경 못한다. 그때까지 살아남아있을 가능성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어차피 우리 연금 안 받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정년 퇴직할 때 되면 연금 구경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국민연금 편입해가지고 소기업면 적게 좀 내게 좀 해주세요. 솔직히 억울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왜냐면 지금 공무원분들이 소기여금으로 국민연금 납부자들보다 사기업 다니사보다 그 연금 이제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요. 말도 안 되게 많이 내. 돈은 적게 버는데. 그러다 말이 불만이 많단 말이야. 그리고 정년퇴직해도
공무원들이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사회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지금 공무원 이제 정년퇴직하신 분들 다 놀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놀고 있어. 근데 저분들 그래도 연금이 좀 나오잖아. 바로 나온단 말이야. 또 X도 좀 되고. 근데 우리는 저분들하고 상황이 다를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간 사람들은. 정년퇴직한 사람들하고 한 35년에서 40년 갭이 차이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분들도 생각을 가져야 돼요. 지금 월급 적은데 우리도 연금 받겠지. 노후보장 되겠지. 뭐 직장은 안 잘리고 쭉 다닐 수 있겠지만 근데 공무원분들이 그 공무원 월급 말고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이라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무원 되었다고 해서 나는 예외다. 난 상관없다. 그게 아니에요. 사기업이든 공무원 다닌 사람이든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90세, 100세까지 산다고 쳤을 경우 우리나라가 그때까지 고용시장이 더 좋아질 일은 없고 노인 인구 많아지고 나라에선 노인 부담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할 거고 그리고 양질의 이자는 감사하고 세금 부담은 커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지금부터 좀 생각해보고 준비해야 됩니다. 젊을 때 준비해야 돼. 젊을 때. 시간 있을 때. 체력이 넘칠 때 준비해야지. 체력 빠지고 나서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래서 제가 한 얘기 듣고 돈을 그동안 안 모으고 사셨던 분들 사고 싶은 게 많으셨던 분들 그분들 메타인지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버는 돈 잘 모으시고 많이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축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